가격이 이제 꼭지점 댄스를 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요즘에는 꽁꽁 얼어들고,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는 연착륙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3월 인상설에 한국은행 1분기 내 오늘 0.25%, 2월에 0.25% 금리가 인상이 이제 유력하고, 또 올 연말까지는 그 1.75%까지 그 기준금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유력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상이 되면은 시중은행 이자는 곧 이제 6%에서 7%로 이제 예상이 되고, 영끌 집주인이라든지 그 B2, 갭2를 한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거래 가뭄이 일어나고, 또 주택 시장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또 은행까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오히려 연착륙을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참 이거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1차에 작년 8월 달에 올렸고, 또 2차가 11월 달, 그렇게 해서 이제 1.0%를 했는데, 곧 그 차기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오늘 0.25%, 또 다음 달에 0.25%, 또 연내 0.25%,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0.75%까지 가면은 상당히 시중에 이게 자금의 어떤 유동성이 경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 이게 어려워진 은행 그 융자 규제에서 이 주택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이제 둔화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모르게 이제 집값이 이제 기조가 둔화가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주변에 이제 역력히 이제 보이는 시점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곳곳에서 이제 아파트 값 하락 신호가 감지되고 있고, 또 원래 서울 아파트 값이 아마 하락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 전국의 어떤 대통령 후보들의 어떤 공약이 이제 획기적인 게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요동은 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실망 매물이 또 쏟아지면서 이 매물 어떤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1월 정례 회의를 열었죠. 이제 기준금리를 1.25%로 이제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이로써 역사상 최저점인 참 우리나라에서 이 0.50%라는 것은 참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준금리가 이제는 코로나 이전 2020년 2월이죠. 그전 수준까지 이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이제 그 정례 회의를 하고 이제 연 1.0%에서 1.25%로 이제 올리고, 아마 다음 달에 또 올릴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0.25%라면은 이제 1.5%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 19에 따른 우리가 경기 하락을 우려해가지고 참 돈을 쏟아 부었죠. 이건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조가 그 완화가 됐는데, 이게 이제 종식되는 어떤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당히 금리에서는 예민하고 긴장을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7%나 오르면서 미 연방제도가 당초 금리 인상 일정을 6개월 넘게 앞당겨 이제 3월 인상설에 불을 솔솔 지피고 있죠. 참 미국도 기축통화국인 이 달러를 참 찍어서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서 사실은 이렇게 막은 거거든요.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 연준보다는 금리 인상을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달러나 돈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물밀듯이 또 빠져나가 버리면은 우리가 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연속해서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행 1% 금리를 반영한 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비율 금리는 이미 거의 6%대를 바라보고 있죠.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같은 우리 시중 4대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63에서 5.07까지 이제 올라버렸습니다. 은행채 5년물에 연동된 혼납형 주담대 금리 이 상단은 연 5.5%까지 이제 상승을 했고요. 또 2개월 연속 금리가 인상이 될 경우 주담대 최고 금리는 이제 3월달 정도가 되면은 6 내지 7%대에 진입이 되면은 이제 이거 우리 부동산에서도 이제 무시 못할 그런 이제 금리가 돼버린 거죠. 2%, 3%대 이제 주담대 대출로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영끌이라든가 이 갭투로 많이 매수를 했고, 또 이제 전세를 뭐 6, 70%를 끼고 했던 사람도 결국은 이제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는 어차피 이 돈을 내줘야 되는 이 부담된 그 돈이기 때문에 대출금리 부담이 당장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되는데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 대출을 통해서 이제 주택 그걸 매수 이제 하려는 어떤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행 담보가 만약에 연체가 됐다. 그러면은 참 이거 전화독촉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 이제 의뢰를 해서 이게 신용에 대한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전화만 와도 이 심리적 어떤 부담이 확 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이제 경매까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은행의 어떤 노예가 되어버리죠. 사실 참 이 은행이 참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사채를 빌린다 친구들, 그 다음에 친인척, 또 가족들한테 이렇게 빌릴 때는 좀 부족하면은 미뤄두고 또 감면돼주기 이러는데 은행 같은 데는 짜랍다 그러죠. 그냥 독촉에다가 나중에 뭐 압류까지 해서 경매까지 넘기고 나면은 집은 없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 대출받은 은행만 평생 직장 다니면서 월급 타서 빚 갚아 나가는 어떤 이 금융 노예로 전락한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팔고 싶어도 못 팔 이런 시점이 또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지금 집값이 얼마 올랐다 하지만은 좋을 때만 생각할 때가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영끌해서 이렇게 집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은행 어떤 금리에 연체에 또는 어떤 이 독촉에 시달리다 보면은 이제는 부동산 곳곳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내놔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집 저 집 이제 동네마다 또 이제 뿌리러 다니죠. 그래도 이제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의 어떤 신용 불량부터 시작해서 이제 절차에 밟아 들어가는 거고, 또 어떻게 여행 해가지고 이것저것 빌려서 갚아놓고 나면은 또 이제 연락이 옵니다. 집값 얼마에 내놨는데 팔 거냐고. 그런데 이제 참 가뭄에 담비 오듯이 딱 팔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또 올라버리죠. 그래서 나는 참 이거 부동산에 참 재수가 없구나, 좀 행운이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게 사이클로 보면은 다 그런 과정이 이제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이제 매매 수급 지수도 92.8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8주 연속 이제 하락세를 보인 건데, 지방 8개 도의 이제 매매 그 수급 지수도 100 이하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이제 2020년 11월 9일이 98.9, 약 100에 근접했는데 1년 2개월 만에 이제 100 이하로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보도 보면은 5주째 감소되거나 또 떨어지거나, 또 이제 가끔 한두 건씩 이상 가격을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정상적인 어떤 시장가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자든 매도자든 불안한 심리 속에서 그것도 거래는 한두 개 어쩌다가 하나씩
거래되는 것밖에는 없다는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0.01%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 추세로 봤을 때는 이 기준금리가 오늘 0.25% 또 인상이 되고 또 다음 달 또 이렇게 연차적으로 인상이 되고 나면은 사실상 2, 3주 안에 한두 달 안에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 전환이 유력시 된다는 현장의 어떤 실무자들의 얘기입니다. 또 이제 재건축 중심의 이 강남 아파트도 많이 위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미 이제 강남권은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가 하락이 되고 일부 또 상승된 것도 한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건축 조합의 어떤 분양가 책정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해당 단지의 단편적인 어떤 상승거래도 이미 이제 절반을 넘긴 그런 하락거래 속에서 의미가 크게 이제 퇴색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값 정체기는 이제 안 그래도 1월, 2월 금리 인상이 이제 연속으로 단행이 되고 나면은 더욱더 이제 고착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 이제 정부도 참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어떤 그 대비해가지고 어떤 연끌이라든가 B2 갭 투자들의 어떤 대출자의 부담 경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작년, 재작년에 걸쳐 20여 차례 이상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제재나 규제를 강화해 나갔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대출을 해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문제가 되고 이게 도미노로 부실 현상이 발생이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정부에서는 참 이게 경착륙을 경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솔솔 나오는 것을 보면은 참 언제 어느 때 이 시장이 돌변할지 모르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영끌이나 B2 갭들을 한 참 투자자들은 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된다. 근심에 찬 시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이게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